근데 이게 또 꼭 나이 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30, 40대도 있을 수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건조증이 있더라도 당장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정리하면은 질건조증이라는 거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런 질건조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, 안녕하세요. 산토데이터 원영석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옛날에도 했던 주제이긴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질건조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질건조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있지만, 제가 최근에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의외로 질건조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꼭 나이 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30, 40대도 있을 수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건조증이 있더라도 당장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. 특히 성관계를 안 하시면은 질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겠죠.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성교통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없으시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우선 질건조증의 정의가 중요한데, 질건조증이란 무엇이냐? 그 질건조증이란 말 그대로 건조해지는 거예요. 질 입구부터 질 안쪽까지 그냥 다 이렇게 메마른 것처럼 분비물도 별로 없고 건조한 상태로 있는 건데, 이 질건조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폐경이에요. 폐경. 온으로 얘기하면은 요즘에 해가 쨍쨍하잖아요. 비도 별로 안 오고.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? 가뭄이 들면은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요.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. 말 그대로 폐경이 돼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혈류량이 줄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논바닥이 갈라지면 벼가 잘 자라겠어요? 안 자라겠죠.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면서 질이 건조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성교통이 오겠죠. 그리고 성감도 줄기 시작해요. 성감도. 성감이라는 것도 혈류량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, 여성도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은 건조증도 생기지만 성감에 이상도 온다. 자, 그러면은 그 폐경만 원인이 있느냐? 꼭 그렇지는 않아요. 폐경 전에도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성관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야. 그러니까 성관계를 안 하니까는 성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질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면은 아직 폐경 전이라 하더라도 질이 건조해지고 위축이 오는 거예요. 그만큼 성관계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질의 건조증으로 인해 가지고 성교통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교통이 또 성관계를 또 안 하게 만들죠.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은 계속 질건조증은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죠. 아니 질건조해서 당장은 성관계만 안 하면 불편하지 않은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건 아닙니다. 이 상태로 방치해 두면은 물론 성관계는 완전히 안 하게 되는 것이고, 더 나아가서는 5년, 10년이 지나면은 건조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와요. 따갑고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면은 질 입구부터 안쪽까지 더 뻘개요. 그래가지고 딱 누가 봐도 야, 상당히 가렵고 아프겠다, 이런 생각이 들죠. 이렇게까지 방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건데, 자, 그렇다면은 이런 질건조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, 제일 좋은 방법은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건데, 성교통이 있잖아.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바르는 게 있어요. 바르는 거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, 질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준 성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.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, 아무튼 특히 폐경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분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,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매일,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매일 사용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당장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없으시니까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악화가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매일 꾸준히 자기 전에 바른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로션 같은 것도 중요해요. 피부 같은데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시잖아요. 건조하면. 그런 것처럼 질 쪽에 바르는 또 로션이 있어요. 그런 것들도 같이 바르시면 상당히 좋아지고요. 이거는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, 좀 더 침습적인 방법이 있는데 금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순금이라서 이제 몸에 안전하고 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건데, 얘의 역할 자체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. 질도 탄력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한번 받는 것도, 특히 성감이 예전보다 안 좋다,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, 재미가 없다, 이런 분들은 금실을 특히 제가 권유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감소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했는데, 금실은 수로 역할을 해요. 수로. 물 가는 길이야.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 가는 길도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다.
그러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서 또 좀 효과적인 거는 뭐가 있느냐? 아까는 이제 침습적인 방법이고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. 고주파. 저희 병원에도 이제 두 가지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 고주파라는 거는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근데 열이 너무 세면 안 되잖아.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장비의 기술의 핵심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심부열, 질환 쪽 깊숙이까지 열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하는 기능은 결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질을 탄력있게 해주는 거죠. 근데 이 고주파가 금실이랑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더 효과가 좋아지고 더 기능도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질 건조증이라는 거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. 방치하면은 나중에 더 나이 들면은 가려움과 따가움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린다. 성관계도 아예 못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.